안녕하세요. 강대표가 간다. 강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오늘 저 강대표 여러분께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연장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언제 연락을 해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되는지, 또 전세 계약 연장 시에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시세보다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만큼 전세가에 반영할 수 있을 건지 등 여러 궁금한 점이 여러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 전세 계약 기간 연장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 연장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통 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주인과 수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 변경하는 등 세부 사항을 합의를 하거나 기존 계약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하여 연장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동 연장이죠. 자동 연장이 뭡니까? 묵시적 갱신 방법.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합의를 통해서 종전 계약대로 재계약하는 방법,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계약하는 방법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요, 증액, 전세 가격을 마음대로 5% 이상 초과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합의를 하면 5% 이상 마음대로 합의하에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요. 두 번째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1항에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 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는 증액은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1항에 나와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제가 이야기하여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묵시적 계약이죠. 묵시적 계약갱신.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 양쪽 모두 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죠. 특이한 점은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 3개월입니다. 3개월 후는 효력 발생을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묵시적 계약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계약 만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죠.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세입자가 계약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걸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네, 묵시적 계약 조금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묵시적 계약을 되면 세입자가 유리한지, 임차인이 유리한지, 소유주가 유리한지, 제가 유리한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유리할 일은 없고요. 자,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가능하고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기간을 기록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 조건이 동일합니다. 합의예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임대차 있죠. 그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기간을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증액이 뭡니까? 보증금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을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확정일자도 별도로 주민센터 가셔서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죠. 계약갱신 요구권에 통해서 연장한 경우는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예요.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기록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임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또 증액됐어요. 전세보증금을 올려줬다는 소리죠? 올려주면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꼭 쓰셔야 합니다. 자, 묵시적 계약은요, 별도의 연장 계약서가 없이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갔죠. 계약서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뭡니까? 2년 살고 2년 더 살다는 나라에서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게 9가지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열심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머릿속에 넣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입자가 2기 이상 2달이라는 소리예요. 2달 월세를 연체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일 경우고요. 두 번째죠.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죠. 서로 합의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어요. 돈을 줬다는 거죠. 나가달라고.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낼 경우. 네 번째죠.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전대해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을 경우.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 허락 없이 빌린 전셋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실로 파손했을 경우. 망가뜨렸다는 소리예요. 많이. 중대한 가실이래잖아요. 여섯 번째죠. 또 여섯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어요. 없어졌다는 소리죠. 임대차를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갱신권 거절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고요. 자, 여섯 번째까지 했나요? 일곱 번째. 대단하죠? 강 대표가 간다. 열심히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 사유로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네, 철거나 재건축할 경우라는 소리예요.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고 사전 안내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고요.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훼손 또는 일부 멸실돼서 안전사고에 우려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 세 번째가 있죠. 이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사유.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전부 재건축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7번째, 8번째. 8번째도 무엇이 있을까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이게 최고 많이 상황이 있더라고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 집에 들어와서 살래. 비켜줘. 그럴 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로 계약이 거절했어요. 하지만 몰래 제3자를 임대놨어요. 또 2년간 살아야 되는데 내보내고 내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2년간 살아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살았어.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집게 아들이 와서 살 거니까 비켜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3자가 임대를 했을 경우, 또 제 2년간 아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1년만 살고 세입자를 뒀을 경우, 그때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팁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이죠. 9번째. 위밖에 세입자로부터 의무를,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약간 의외가 있는 건데요. 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계약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좀 광범위하죠.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는 돼 있지만 이런 거는 현실에는 극히 나올 확률이 없다. 최고 많이 나오는 거는 8번이죠. 집주인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들어올 테니까 비켜다오. 야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9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임대인이 유리할까요? 임차인이 유리할까요? 100%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은요, 계약서 안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제 마음대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계약이 됐어요. 자, 강 대표가 어디 전세로 살고 있다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나서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저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3개월 후에 3개월이 되는 날 저한테 보증금을 빼주셔야 되고요. 또한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2년 계약된 거잖아. 2년 안에 나가면 세입자가 수수료 내야 되잖아. 뿌뿌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비수기 때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8월 달에 이사, 갑자기 5월 달에 저 나갈게요. 8월 달에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8월 달 이사가 굉장히 적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수수료, 묵시적 계약이 되면 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무조건 계약서는요, 계약서는 쓰는 게, 임대인 쪽은 쓰는 게 좋고요. 세입자는 묵시적 계약이 넘어가면 좋겠죠. 이런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임대차 만기 시 연장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에 저희는 답은 써야 한다. 꼭 쓰십시오. 저 영등포 프루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요, 배필 여러분께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